네, 우리 지역의 리더들의 시각을 알아보는 문광민의 리더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희강 광주 서구청장을 만나서 올 한 해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네, 먼저 CMB 시청자와 지역민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문광민의 리더뷰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주 서구청장 김희강입니다. 한민족 최대의 명절 설입니다. 추운 날씨만큼 경기도 좀 좋지 않고 또 마음을 무겁게 하는 뉴스도 많습니다만 오랜만에 우리 가족 친지분들과 함께 또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저 역시 서구에 또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주는 그러한 저희들 정책들 가지고 오늘 좀 말씀 나누면서 훈훈한 마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청장님, 민선 8기 청장님께서 취임하신 지 어느덧 1년 7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랬습니다. 네, 네. 그동안 정말 바쁘게 달려오셨는데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변화와 또 여러 성과들을 내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과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딱 두 가지로 꼽으라 그러니까요. 제일 생각나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그 주민자치 분야에서 굉장히 좀 제가 열심히 했다. 네. 주민분들의 좀 참여를 이끌고 또 동해 그 동장 그리고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좀 그 맨파워를 매우 강화시켰다. 네. 역량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동해 좀 그 친절도라든지 동해에서 행정이 굉장히 좀 많은 우수 사례들을 가져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서구청 역사상 최초로 동장 출신의 그 서기관 승진 동장 하신 분들이 네. 지금 서기관에 2명이나 제가 배출을 했고요. 네. 이것 역시 굉장히 좀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만 그러한 부분을 좀 많이 인정을 받아서인지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 지금 1995년도부터 시작된 이 시상에서요. 28년 만에 저희가 처음으로 종합대상과 주민자치 부문에 이 이관왕을 수상하는 네. 전국에서 유일한 기초자치단체로 네. 기록되는 그런 영예를 얻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예전처럼 성장 일변도가 아니다 보니까 네. 이제 계속 뭘 짓고 부수고 이런 건 아니라 이제 공유를 좀 해야겠다. 네. 이런 부분에서 제가 가장 그 고민하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주차장 부분이었습니다. 네. 우리 주민들께서 특히 하면 좀 주차 부분을 좀 많이 좀 확충해 달라 이런 주문이 많으셨는데요. 공영 주차장을 지으려면 한 30년 짓는데 한 45억 정도가 네.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네. 또 기간도 한 2년 정도 걸리고요.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제가 공유 주차장을 많이 활성화를 했고요. 네. 교회라든지 아파트 이런 곳에 이미 제가 한 1,900대 정도의 주차장을 조성을 했고요. 네. 공유 주차장을 조성을 했고요. 문제는 이제 저녁에 이렇게 주택가에 계신 분들께서 밤에 정말 주차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이제 학교에서 주차장을 오픈해 주는 일인데 네. 학교가 좀 보수적이기도 하고 또 코로나가 지나다가 이제 막 학교 개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밤에 문을 열어달라 그러니까 정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교육감님도 만나 뵙고 또 많이 요청도 드렸고요. 또 교장 선생님 고난이더라고요. 네. 교장 선생님도 자주 만나 뵙더니 작년 7월에 5개 교회에서 한 135면을 네. 오픈을 해주셨고요. 올해 1월에 또 한 103면 4개 학교에서 그래서 네. 서구 관내 9개 학교에서 한 238면의 주차장을 이렇게 오픈을 해주셨습니다. 이걸 만약에 우리가 공영 주차장을 지으려고 했으면 아마 300한 80억 정도 예산이 들었을 거고요. 지금 당장이 아니 앞으로 2, 3년 후에 지어졌을 일인데 네. 이런 부분을 공유로 해결했다는 점에서 행안부에서 지금 공유 부분 전국 최고 또 대상을 지금 수상을 해서 네. 그 부분이 아마 저한테 지금 가장 좀 기억에 남는 두 가지가 아닐까 네. 생각됩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라 해서 참 죄송스러운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네, 이 밖에도 청렴도가 자치구 중 네.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서구의 공직 문화가 크게 바뀐 것 같은데요. 네.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청렴도라 그러면 매년 이제 연말에 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 지자체별로 과연 이제 청렴도가 몇 등급인지 5등급이 제일 하이고 1등급이 이제 제일 상위 등급입니다. 네. 제가 취임했을 당시에는 안타깝게도 우리 광주 서구가 이제 4등급이었다가 네. 작년 연말에 이제 발표한 데서 저희가 2등급을 받게 돼서 네. 두 계단이나 큰 폭으로 상승했다 해서 이제 언론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었고요.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던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셨던 서구의 공직 문화에서 가장 큰 변화라 그러면 그 친절도가 많이 향상된 겁니다.
주민분들께서 실은 공공기관에 가셔서 어떤 민원을 할 때 사실 공무원들이 별로 불친절하지 않습니까? 네. 아니면 좀 무관심하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우리 주민분들은 우리의 고객인데 우리는 행정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공무원들이 친절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제가 컨설팅도 시키고 또 교육도 시키고 이랬더니 22년 10월에 동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67점 정도 나왔습니다. 네. 그 전문기관에 맡겨봤더니요. 근데 뭐 물어봤습니다. 대체 다른 공공기관은 어느 정도냐 그랬더니 평균이 한 75점 정도. 네. 잘하는 곳이 80점. 그리고 90점은 어느 정도냐 이랬더니 90점 이상은 은행, 뭐 전자 AS 센터 네. 이런 좀 전문 특화된 곳이다. 그래서 한번 우리라고 못할 게 없지 않냐 해서 제가 1년 반 동안 열심히 했더니요. 작년 연말에 저희 18개 동행정복지센터 평균 점수 92점이 네. 친절도가 나와서 그 컨설팅 해주는 그 기관 대표께서 본인이 한 25년 정도 업력을 갖고 있는데요. 두 가지에 놀랐답니다. 네. 첫째, 공공기관이 이렇게 18개 동의하는 데서 90점이 넘은 건 처음 봤고요. 네. 두 번째, 1년 만에 67.5점에서 92점으로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 역시 처음 봤다 그러면서 하여튼 저보고 너무 직원들 세게 몰아붙이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아니다 이랬었는데 하여튼 뭐 직원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그런 네. 성과들이 좀 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네, 바로 문자 하란께가 서구의 대표적인 소통 창구라고 들었는데요. 네. 그런데 정말 궁금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 민원이 해결이 됩니까? 글쎄 그 문자를 보내서 바로 뭐 해결됐다기보다는 네. 이것도 역시 이제 제가 22년 7월 1일 취임해서 8월 11일 날 바로 전격적으로 뭐 한 40일 만에 시행을 했던 제도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우리 주민분들께서 민원을 하셨다는 얘기는 뭔가 생활 속에서 불편을 느끼셨거나 어떤 정책적인 제안을 하시기 위함이거든요. 네. 근데 그걸 제안을 하면 또는 민원 제기를 한 불편을 호소하면 이게 그 공무원들의 부서가 어느 부서로 이 담당이 정해지질 않습니다. 네. 서로 내일 아니라고 서로 네. 핑퐁을 하거나 또 어렵게 뭐 2, 3주, 한 달 지나서 정해지고 나면 담당자 소통도 안 됩니다. 담당자가 그냥 뭐 다른 일로 바쁘기도 하고 또 좀 있어서 어떻게 되면 또 담당자 발령 났다 그러고 네. 주민들이 그냥 정말 좋은 마음에 지역을 아끼는 마음에 민원을 넣으셨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제 구청장 직통에 문자 폰을 하나 개설을 해가지고요. 네. 3080에 서구야 빨리 해줘. 그래서 빨리 49번으로 네. 했습니다. 그래서 010-3080에 빨리 49번을 하시면 다음날 아침 출근해서 제가 제일 먼저 읽어보는 것이 바로 그 문자고요. 네. 바로 저희 소통보좌관이 민원인께 전화를 24시간 내에 드리고 담당 팀장과 담당자가 48시간 내에 바로 그 민원인을 만나서 현장에서 네. 그 부분을 해결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드릴 겁니다. 네. 또는 이제 저희가 지금 3,300건 정도 지금 받았는데요. 네. 한 10% 정도는 이제 도저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은 네. 이건 저희의 소관도 아닐 뿐더러 이런 어려운 법규적인 한계 때문에 못합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아마 우리 주민분들께서 가장 좋아하는 분야가 이렇게 정말 빨리 해결을 해준다. 네. 그리고 신속하게 피드백을 해주고 정확하게 현장에서 서로 소통해주는 모습에서 가장 좋아하고 있어서 이 문자 직통 바로 문자 하란께 제 구청장 직통 문자폰은 계속 지속적으로 좀 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새해 청장님의 1호 결제가 가족 돌봄 청년수당 지급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정책입니까? 네, 정말 그 한참 꿈을 꿔야 될 우리 청년들 사실 대학을 다니다가 아니면 또 직장을 다니다가 가족 중에 한 분이 크게 쓰러지거나 네. 이러면 그걸 돌봐야 되는 것 때문에 자기의 그 꿈을 포기해야 되는 네. 이런 청년들을 저희는 이제 가족 돌봄 청년이라 그럽니다. 네. 이분들을 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제가 취임해서 작년에 전국 최초로 이 가족 돌봄 청년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만든 걸 기반으로 올해 최초로 한 40여 명의 청년들을 발굴을 했는데요. 네. 1년간 한 300만 원씩 그 40가구에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도 이게 첫 사례고 또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나 다른 기초지자체에서 저한테 전화를 많이 해서 네. 어떻게 그렇게 가족 돌봄 청년을 발굴할 수 있느냐.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있다는 건 알지만 그분들을 어떻게 찾아낼 줄 모르겠다. 이런 네.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공약 사항이었고 작년에 또 조례도 만들고 그리고 저희 직원들한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좀 찾아내자 해서 한 대상자를 저희가 한 6천여 명 정도를 일단 대상자로 선정을 하고 거기에서 일일이 저희가 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서 홀로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들, 그리고 중위소득이 100%가 안 되는 네. 이런 청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40여 청년을 지금 골라서 해주고 있는데 전국의 최초고요. 또 가장 보람되는 일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다음 달부터 지금 이 사례들을 좀 더 스터디를 깊게 해서 좀 시범 사업을 하겠다. 네. 이런 거 지금 서구에 와서 좀 스터디를 하겠다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좋다. 이런 정책들이 좀 대한민국 전체에 좀 퍼졌으면 좋겠다라고 네.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모범 사례들을 이렇게 또 발굴해내고 아유, 계시는데. 네. 네. 서구는 항상 차별화된 복지 사업으로 이렇게 앞서 나가고 있는데 네. 최근엔 커플링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또 어떤 사업입니까? 아, 예. 그 뭐 커플링 사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 저희가 사실은 조세 부담률이 대한민국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쉽게 네. 말해 조세 부담을 아주 저부담 국가입니다. OECD 중에서 OECD 평균이 한 23% 정도 조세 부담을 하는데요. 대한민국은 한 11.5%, 거의 이제 그 OECD 평균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수준이고요. 뭐 북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한 40% 이상을 이제 세금을 이렇게 기꺼이 내는 그런 국가들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는 거의 중복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언밸런스합니다. 이게 저부담을 하는데 불구하고 복지 수준은 중복지. 그러다 보니까 복지의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도 점점 아마 저부담 국가에서 중부담 국가로 나아가야 될 겁니다. 조세 부담에 있어서도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거는 이러한 복지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이걸 과연 어떻게 메꿀 수 있을까? 우리 예산으로는 할 수 없으니 네. 저는 이거를 이제 마음 부자, 정말 가슴 따뜻하고 우리 마음 선하신 이 마음 부자분들을 통해서 네. 이걸 좀 메꿔내야 된다 해서 저희 그 작년에 제가 우리 복지정책과에 얘기를 해서 정말 돈만 있으면, 예산만 있으면 할 수 있지만 너무 안타까운 이 사각지대에 있는 사례들을 저희가 한 20개를 골랐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기부자분들께 과연 이 중에서 어떤 좀 사업에 좀 관심이 있으시냐, 네. 어떤 분야를 기부해 주실래 해가지고 이렇게 커플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22년도 기부 금액 대비 23년도에 2배가 네. 지금 늘었고요. 그분들께서는 더 추가로 더 비용이 들어간다 해도 계속 지원할 의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네. 올해는 작년, 그러니까 2배로 된 그 금액에 또 2배를 더 목표로 해가지고 한번 더 뛰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 보건복지부에서 작년 말에 네. 민관 협력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사례로 광주 서구가 또 전국에서 1등을 하는 그런 또 쾌거도 이뤘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또 요즘 맨발 걷기가 굉장히 열풍입니다. 저도 지난 주말에 풍암호수 공원을 가봤거든요. 아, 예. 네, 근데 날씨가 추운데도 많은 시민들이 맨발로를 또 걷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맨발로는 또 서구가 원조라고 하던데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서구가 원조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광주에서는 아마 제가 제일 먼저 시작을 해서 그러는지, 네, 하여튼 네. 저는 원래 맨발 걷기를 구청장 되기 한 1년 전부터 제가 직접 몸소 걷고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취임하자마자 한 10일 만에 풍암호수공원에 제가 세족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네. 그냥 신발 신고도 걸으시겠지만 혹시 맨발로 걸으시는 분들 있으시면 네. 발 씻고 가시기 편하시라고 이제 세족장을 했고요. 또 상무시민공원에 22년도 11월, 12월에 2달에 걸쳐서 이제 맨발로를 최초로 조성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작년 연말까지 한 15군데의 맨발로를 조성했고요. 네. 올해는 한 25개 이렇게 이제 조성을 하게 되면 18개 동 전체에 이제 맨발로가 조성이 됩니다. 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이제 광주 서구는 우리 광주광역시라는 그 도심 또 제일 한가운데에 있는 다운타운에 네. 속하지 않습니까? 시청도 있고 모든 행정 교통의 중심인데요. 그 서구에서 그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우리 서구에서 힐링할 수 있는 네. 그 맨발로를 저희가 그 금당산 원광대 한방병원에서 벽진서원까지 한 편도 4.1km, 네. 왕복으로 하면 8.2km의 그 맨발길을 조성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조금 추우셔서 춥기 때문에 주민분들께서 좀 활용도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만 아마 네. 3월부터는 많은 주민분들께서 활용하시고 도심의 가장 긴 이 맨발 구간을 갖는 네. 그런 또 서구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날씨 풀리는 3월이면 청장님과 제가 한번 아이고. 같이 한번 걸어보시죠. 좋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또 서구에선 단돈 1,000원에 판매하는 국수가 정말 인기입니다. 이제는 서구의 대표 음식이 됐을 정도인데요. 네. 양동을 시작으로 벌써 4, 5점을 열었는데 인기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뭐 인기 비결이라 그러면 일단 값이 쌉니다. 1,000원입니다. 네. 두 번째는 굉장히 맛있습니다. 예, 이 지금 육수를 지금 특허를 낼 정도로 굉장히 맛있는데요. 네. 원래 출발은 이제 노인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저희 서구 시니어 센터에서 이렇게 이제 국수 가게를 좀 열면 좋겠다 이래서 제가 네. 단순하게 이렇게 국수 가게 하나 여는 것보다는 좀 더 좀 사회적 의미를 좀 부여하는 국수집이 어떻겠냐 해서 이제 1,000원으로 하고 원가가 한 2,500원, 3,000원 정도 되니까 네. 한 그릇당 1,500원씩은 우리 구비로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 네. 다만 밀은 우리 지역 서창에서 나고 있는 우리밀을 사용하자. 그리고 장소는 양동시장 뭐 이런 전통시장을 좀 살릴 수 있게 그런 네. 의미를 부여하자. 또 지금 풍암동에 1인 가구가 많은 곳, 또 화정사동에 청소년 기관이 많은 곳에는 청소년들에게 1,000원씩 네. 제공하고 있고요. 또 상무일동 역시 또 1인 가구 한 50% 이상 됩니다. 그런 곳에 너무 운둔형으로 배달 음식만 시켜 드실 게 아니라 나오셔서 또 세상과 이렇게 만나시기도 하고 또 1,000원이라는 아주 값싼 가격. 그리고 이 천원 국수집을 가보면 나눔 냉장고라고 다 있거든요. 네. 그럼 그곳에는 오셔서 드시고 한 가지씩을 그냥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네. 반찬도 있고 과일도 있고 뭐 라면도 있고 여러 가지가 비치되어 있거든요. 네. 이제 그 나눔 냉장고를 채워주시는 또 수많은 또 우리 또 기부자들이 계신 거고요. 네. 뭐 이런 좀 이렇게 좀 얽혀서 우리 좀 사회가 이렇게 선순환되고 나눔의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제가 이 1,000원 국수집을 만들었는데 네. 굉장히 인기가 좋고 반응이 좋으셔서 네. 이 부분은 제가 올해는 또 4개를 더 서구에 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이제 8개 정도가 개소되고 또 반응이 좋으면 또 계속 지속적으로 해갈 거고요. 네. 여기서 좀 구비가 그럼 계속 많이 드는데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네. 지금 고향사랑 기부금제 작년에도 이제 저희가 굉장히 많이 모금을 했는데요. 지금 작년에 3억 이상 저희가 모금을 했는데 그 중에 1억은 또 이 천원국수집에 네. 좀 투여할 생각입니다. 네. 네.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몸소 보여주고 계시는 청장님 덕분에 이렇게 국민들의 행복 지수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CMB 시청자와 지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진행자님 말씀대로 정말 우리 서구민의 행복 지수가 높아지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정말 쉼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행복합니다. 직접 현장에서 우리 주민분들과 함께 또 가슴으로 얘기하고 정말 진정성 있는 말씀 나눌 때 제가 가장 행복감을 느끼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마음 잊지 않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저희 민선 8기 서구 구정 구호가 함께 서구 우뚝 서구입니다. 함께 서야만이 우뚝 설 수 있다라는 이 대명제가 이게 진실이고 이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행정으로부터 몸소 실천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나아가서 함께 서구 따뜻한 생활정부 서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정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정 꼭 우리 주민분들께 펼쳐 보이겠다는 다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청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